전통적인 농기계 회사에서 미래 로봇 기업으로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농기계 기업 대동의 이 놀라운 변신과 그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70년 된 트랙터 회사가 과연 로봇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미래를 보려면 일단 현재를 알아야겠죠? 지금 대동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이 변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이 34%나 되죠? 내수 시장에선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수출이에요. 매출의 거의 70%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카이오티라는 브랜드, 이게 바로 글로벌 시장을 뚫는 무기인 거죠. 자, 그럼 투자자들은 도대체 대동에 뭘 보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걸까요? 바로 미래 성장 동력, 이겁니다. 지금부터 대동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북미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80%에 육박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대동의 핵심 기지, 요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카이오티 브랜드가 현지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탑3 안에 든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북미 시장도 중요한데요.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성장률이 무려 121%예요. 이건 정말 폭발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동안 북미에 좀 쏠려있던 매출 구조가 아주 건강하게 다변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동의 진짜 야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 기술이죠. 2020년에 레벨 4 AI 트랙터를 내놓고 자율주행 로봇도 양산하고 심지어 전기 이륜차란 트럭 사업까지.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요. 우린 이제 그냥 농기계 회사 아니야 하고 선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숫자, 7,851억 원 순차입금입니다. 물론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 신사업이나 글로벌 인프라 까는 데 들어간 돈이긴 해요. 하지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이 확고하면 장기적인 비전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특히 경영 승계 과정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의 이익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자, 부채나 지배구조 문제 말고도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고금리나 환율, 원자재 가격 같은 거시 경제 변수들은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아직 주식으로 바뀌지 않은 채권이나 우선주 물량이 있는데,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이게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스크를 쭉 듣고 나니까 좀 걱정되시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분석가들이 대동을 저평가할 상태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근거를 숫자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평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이 PBR, 주가 순 자선 비율입니다. 0.55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 자산 가치가 1인데 시장에서는 0.5,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싸다는 거죠. 자산 가치로만 싼 게 아닙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PER 지표를 보면 국내외 경쟁사들은 보통 10배에서 15배 정도 평가를 받는데 대동은 고작 5.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돈에 비해서도 주가가 엄청나게 할인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분석들을 종합해서 나온 목표 주가가 19,200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목표 주가도 엄청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경쟁사들보다 20%나 할인된 기준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감안해도 이 정도는 가야 한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성장 가능성도 봤고, 리스크도 확인했고, 저평가 근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쪽에는 유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AI 로봇 같은 미래 기술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부채 부담이나 지배 구조 같은 아주 현실적인 리스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은 결론은 이겁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하지만 리스크가 있으니 무작정 따라 붙지는 말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11,500원 이하에서 그것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차분하게 모아가는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85% 정도로 높게 보지만 현재의 부채 리스크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11,000원 전후에서 인내심을 갖고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미래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지금 당장은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과연 대동의 로봇은 이 저평가된 주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야심찬 변신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대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긴 여정을 함께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대동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